시간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가하면서 아무래도 요가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힐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감사하게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요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명상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재주 중에 하나인 목소리를 이용해서 좋은 글귀를 잘 나눠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들으시면서 같이 좀 숙고를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요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제가 수련하고, 그러니까 명상 수련도 하고 요가 수련도 하고 있는 저희 조그마한 명상 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전에도 잠깐 눈 감고 명상을 좀 하다가 '오늘 좋은 기운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상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한 챕터씩 읽어 갈까 해요. 그래서 잠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괜찮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챕터여서 많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지금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신발을 벗으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에 2년간 다녔다. 나의 몸과 정신 수련을 위한 어머니의 바람에서였다. 도장에 다니려면 먼저 좋은 사범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범은 나에게 몇 가지 사항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었다. 도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일주일에 3번, 즉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도장 마루에 기본 자세를 취한 채 기다리라는 요구였다.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은 정해진 도복을 규정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허리 부분에 흰 띠를 동여매고 사범이 등장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도복은 일상의 옷이 아니다. 수련생은 집이나 학교에서 입었던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 도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습관에 젖은 일상의 나를 버리고 스스로 감동할 만한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다. 태권도 수련의 시작은 100% 출석을 하는 것이다. 개그는 도장에 가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겨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사범은 무엇보다도 지각하는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수련생이 시간을 지킨다는 행위는 자신이 그 시간에 무엇을 왜 하는지 알고 있다는 표시다. 수련에 소홀해질 즈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급하게 도장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낸다. 수련생들 가운데 열의 9은 노란 띠의 이 유혹의 시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도장에 나가 꾸준히 수련을 한 아이들은 결국 검은 띠를 딴다. 수련의 보답을 받는 것이다. 검은 띠를 딴 아이들은 유유자적, 침묵하며 스스로 행복한 인간이 된다. 수련은 일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양적인 시간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연습이다.
빅뱅이 일어났다는 137억 년 전, 이 글을 137억 년 전이나 이 글을 읽기 시작한 5분 전이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모든 길이는 순간일 뿐이다. 수련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시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위다. 일주일에 3번씩 수련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행위는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시간의 소중함을 포착해 질적으로 다른 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내가 다니던 태권도 도장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었다. 평범한 곳에 위치한 평범한 장소였지만 도장은 일상의 공간과는 구별이 된다. 도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그곳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며 나의 정성이 그곳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곳은 나를 수련시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를 탄생시킬 거룩한 공간이다. 그곳은 목수였던 예수를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변화시킨 예루살렘의 겟셋만의 동산이며 붓다가 인생의 원칙을 깨달은 보리수 아래다. 또한 무함마드를 일개 상인에서 아라비아인의 정신적 리더로 탈바꿈시킨 메카 외곽의 히라 동굴이다. 도장은 보통 사람을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장소이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대한 임무를 깨닫고 힘을 얻는 용광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있던 보리수를 도장수라고 부른다. 후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도장이라는 단어가 수행의 장소를 의미하게 됐다. 도장수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보디 만다라를 한자로 번역한 표현이다. 보디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알지 못했던 진리를 수련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 깨달음의 대상이 만다라다.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이며 세상의 축이다. 만다라는 사방으로 펼쳐진 정사각형 안에 존재하는 한 점으로 흔히 원형으로 표시한다. 그 점은 수련하는 사람이 지향해야 할 마땅하고 유일한 처음이다. 무슬림들은 일생에 꼭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향한다. 이 여정을 아랍어로 하츠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하츠란 일상에서 벗어나 그것과 구별된 거룩한 경내로 진입하는 용기다. 무슬림들은 메카로 들어가 라마단이라는 종교 의례를 행한다. 라마단은 원래 이슬람 원력으로 1년 중 가장 뜨거운 9번째 달에 해당한다. 라마단이라는 단어는 뜨거운, 불로 태운이라는 뜻의 아랍어 형용사 라미다의 명사형이다. 매년 20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섭씨 45도를 웃도는 가장 더운 날에 메카를 찾는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기꺼이 불로 태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릴 적 태권도를 수련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또다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도장에 섰다.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련을 위해 자신의 삶이라는 도장에 서 있는가? 좀 와닿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와닿은 이야기이기도 했고, 음,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요가 수업이 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아비아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빈야사 수업인데, 아비아사라고 하는 말도 역시 번역을 하자면 수련을 의미를 해요. 그 수련이라는 게 꾸준하게 오랜 시간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을 아비아사라 한다라고 요가 수트라에 나와 있는 구절이 굉장히 와닿아서 저도 그 아비아사라는 이름을 따서 요가 스타일을 만들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마고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냥 저는 저라는 사람이 그 1 시간이라고 하는 수업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매트 위에 올라서서 수련을 하던 나의 모습이든, 매트 위에 올라서서 수련을 리드하는 모습이든, 그리고 일상 밖에서 사는 내 모습이든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러 가는 그 장소에 한 30 분쯤 전에 먼저 도착을 해요. 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장은 어느 곳에나 위치하지만 나의 마음가짐이 그곳을 중요한 곳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일찍 도착을 해서 깨끗하게 그 공간을 청소를 해요. 그 청소를 하면서 하는 건 사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니면서 이 공간에 올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공간을 제 발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매트를 깔고 그 안에서 수련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하죠. 이 공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잘 발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아무래도 요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가와 많이 관련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책에 무슨 도복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신의 일상의 옷을 벗고 나를 발견하기 위한 옷으로 도복을 입는다. 이 저희는 요가복을 입죠. 요가복을 입는 거에 제가 예전에 지바묵티 요가, 미국에 가서 지바묵티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났어요. 선생님은 어떤 얘기 해 주셨냐면 "네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은 수련을 위해서 두고 무언가를 지도하기 요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매트 위에 선다면 수련할 때 입었던 옷은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수련할 땐 수련생의 입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요가 선생님을 할 때에는 선생님으로 자리에 설 때에는 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옷으로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말씀이셨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의 옷을 입는 수련생의 옷을 입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좋은 옷을 사서 새롭게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옷을 입고 요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 많이 닳고 낡아진 옷을 입고 요가 수련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련할 땐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옷을 좀 험하게 움직이고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가 선생님으로 서서 리드를 하면서 입었던 옷은 요가 수업을 할 때에만 주로 입고 요가 수련을 할 때에는 좀 그 수련에 땀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옷을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요즘 새벽 수련하는데 수련할 때 입는 옷은 바지 한 3 벌로 돌아서 입는 것 같고 상의도 한 3-4 벌로 계속 돌아서 입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입게 되는 옷은
움직일 때 편안한 옷을 좀 취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요가복을 입고 수업을 할 때는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게 돼요. 이렇게 수련할 때에는 뭔가 치렁거리고 그런 옷들은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요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요가 수업을 할 땐 이 수업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건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일찍 들어가 그 공간 한 곳 한 곳을 다 다니면서 본인의 숨결도 담아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과 자신의 의도로 수업을 잘 나누었으면 하고, 만약에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한 수업 전에 자신의 매트를 깨끗이 닦고 그 공간 안에 내가 일상의 습관적인 내가 아닌 이 수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음 수업을 준비하며 그리고 수련을 하며 의도를 좀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요가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셔서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요가랑 명상 나누는 비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이렇게 책을 한 권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좀 궁금증도 풀고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요가 관련해서? 요가들은 다 하고 계세요? 지각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공감돼요. 어 서울 오시면 제가 지금 요가 웨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로 제 수업을 한 방에 막 두 개 듣고 싶다 그럼 월요일 날 수업 오시면 제가 2시 월요일 월수금 2시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저녁 7시 수업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원 클래스 수업도 가능하고 원데이 수업도 예 가능하세요. 지방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한 게 없나 보다. 지금 제가 읽어 드렸던 책은 수련이라는 책이에요. 진주면 되게 먼데 아닌가? 한번 날 잡고 오세요. 월요일 날 수업 오시면 수업과 수업 사이에 제가 스케줄이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10 시라는 시간대는 뭐 이미 다 마무리하고 하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지도자 과정은 저희가 그 아비아사 지도자 과정은 지금 1 년에 한 번만 진행을 하고 있고 되게 8 월이나 9 월쯤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은 쪼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직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거는 인스타그램에 엄청 크게 계획 잡히면 3달 전부터 빵빵빵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작가님은 종교학 교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성함은 배치련 교수님이시고요. 배철현 교수님이시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책을 읽고 너무 반해서 어디선가 수업하시는 부분 어 들었었는데, 강좌를 한번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공감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요가는 어제 제가 그 글 쓴 것도 있는데, 요가는 호흡과 움직임을
온전히 알아차리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요가라고 생각해요. 내 호흡을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에 온전히 집중을 시켜 '내 몸과 마음이 하나구나. 호흡과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만약에 동작을 잘하고 싶다면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요가 스트라이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수련을 통해서 정말 빨리 알아차리고 싶다면 얼마나 수련을 자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강도로 수련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을 잘하는 요가 아사나를 잘하고 싶다면 꾸준하게요. 그냥 우선 너무 힘들면 하루에 10 분이라도 수리야 나마스카라도 아니면 목을 기울이는 동작이라도 의식적으로 움직이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아 오디오북이 있었구나. 맞아요. 오디오북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매일매일 읽어 드릴 거니까 제 목소리로 들으세요. 좋은 거는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챕터를 좀 나누어서 읽어 드릴 거고 이거 올려 놓을게요. 정리해서 앞에 멍 때렸었던 거 놓고 해 놓을 테니까 잘 읽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나눔이에요, 목소리. 그리고 요가 호흡을 많이 하시면 목소리도 좋아져요. 음. "부상이 잦아서 꾸준히 수련을 못한다." 이게 어쩌면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곳의 요가의 스타일이 본인에겐 쪼금 버겁거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좀 느리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는 동작이 몸을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고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는 동작에서부터 파생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시간이 없고 부상이 많아서 마음이 조급해지신다면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는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의 뭐랄까 저 인스 그 여기 뭐죠?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 수리야 나마스카라 동작을 좀 잘라서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음. 이거는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준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말하는 좋은 선생님의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생님이란 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는지. 음, 그런 틀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 만약에 내가 요가 수업을 해요. 아마 강민주 선생님 요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요가 수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회원들이 알아듣고 있나는 좀 봐야 돼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데모를 좀 보이더라도 아니면 친절한 말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수업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요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사람들도 이 요가를 정말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걸 한번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거 더 안에 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요가 수업을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어떤 걸 나누어 주고 싶은가?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좋은 요가 선생님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밖에서 얘기하는 좋은 요가 선생님의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추려다 보면 힘겨울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나누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음 우선은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영님. 유방암 수술하시면 그 수술 이후에 인제 그 어떤 후처치가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힘을 쓰는 동작보다는 관절의 범위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수술이었는지, 어떤 처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절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팔을 움직이는 범위가 좀 우선은 잘 나올 수 있게끔 재활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쓸 수 있다면 아주 천천히요. 요가 동작에 포커스를 두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가 동작이라기보다는 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겠네요. 요가 동작이 요가가 아니라 내 호흡과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맞춰서 온전히 알아차리는 게 요가예요. 그렇다면 뭐 전사 1,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뭐 핀차마요라아사나 이런 동작으로 먼저 달려들게 되면 관절의 범위도 나오지 않고 근육의 힘도 적다 보면 비정렬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다른 근육이 더 많이 힘을 쓰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요가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다 나오고 있는지, 그만큼의 힘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생각하실 부분 많잖아요. 면역에 관련된 부분들. 그 병원이랑 잘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연습했었어요. 너무 아프지만 팔꿈치 좀 구부리고요. 마시는 숨에 올리고, 마시는 숨에 내리는데 정말 힘이 없어서 얘를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럼 손으로 잡고 내리는 것부터. 요가 하셨었던 것 같아요. 타다아사나의 몸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며 몸통을, 처음에 팔 펴고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팔꿈치 구부리고 팔 전체 관절을 움직이는 연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가는 범위가 너무 넓은 동작이기에 그것부터 좀 작은 재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거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영님. 좋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너무 길어지면 매일매일 안 들어온다.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스타 스트리밍보다는 유튜브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매일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마무리하실 때요, 이렇게 하나 약속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에 언제나 똑같이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하루를 잠깐만 떠올리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분 좋은 순간이랑 막 두근두근 가슴 뛰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고양이가 저렇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놓치고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구나를 음미하고 행복하게 잠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많아진다. 아쉬운가 봐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가요? 정말 말 그대로 수다 떨고 싶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얘기하면서. 이 비디오는
저장해 놓을 테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오케이? 안녕.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좋다. 나눠 주세요. 따뜻한 커피. 음. 분명히 있었어요, 좋은 순간. 힘들었던 순간에 이렇게 가로막히게 하지 않고 잘 바라보고 좋은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올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거리 가져오세요. 지금처럼 얘기 나누면서 그런 진짜 궁금한 거 나눌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럼 끝낼게요. 안 그러면 밤새겠다. 안녕. 우리 고양이도 안녕. 감사합니다, 나영님. 안녕히 주무세요.